마케터들이 꼭 SNS 팔로워스로 KPI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잡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럼 체리피커를 이용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하지 않게 키우니까 오히려 건강하게 팔로워들을 늘려가는 게 훨씬 계정에 더 좋아서 이건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. 수원에 지금 스타필드인가요? 거기에 별마당 도서관이 엄청 이슈가 되잖아요. 저는 인터스텔라가 떠올랐어요. 워낙 이런 일들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 찍는 것에 되게 묻어내지잖아요. 근데 저기는 꼭 가서 저 프레임으로 이렇게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 인증하는 문화가 정착됐잖아요. 포토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되게 머리가 아픈데, 저는 그냥 무조건 매장이 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일단 한 줄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키워드에 공간을 무조건 만드는 것 같아요. 쇼니노라는 저희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남부 컨셉이거든요. 그럼 그 남부에는 레몬이 유명하니까 그냥 그 레몬 벽을 만들었어요. 브랜드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공간에 녹인다. 네네. 근데 그걸 하나만, 딱 너무 과하지 않게. 과하지 않게 그냥 하나만. 과거에는 근데 사실 그걸 엄청 과하게 했잖아. 포토 스팟이에요. 그런 게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은은하게 매장 안에 공간에 녹이는 형태가, 거기에 플러스 제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인테리어가 좋은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베이커리 카페면 빵 매대에서 빵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. 그 자체가 포토존이구나.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, 정말로 돈이 되는 포토존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구매한 다음에 찍는 인증샷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앞도방에 있는 거 앞만 찍으면 뭐해? 거기서 사지를 않아. 빵도 깔아놨는데 얼마나 이쁜 건데 그것만 찍고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지. 가서 인증샷처럼. 그래서 사람들이 패키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. 요즘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런던 베이글이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청담점 생기지 안국점에서 웨이팅을 3번 해서 3번 다 1시간씩 기다렸거든요. 런던 베이글이 굉장히 전 잘하는 게 뭐냐면 슈업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소금집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. 거기 약간 서행해야 하는 도로예요. 밟을 수가 없어. 가면 항상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그곳을 기대하게 하고, 심지어 그 줄 서는 앞에서 되게 불편한데 그 자리에서 먹는 건데, 거기서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사진이 잘 나와. 앞에 사람들이 날 계속 때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진을 찍어서 하기 위해서. 이 설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 아닌가? 나는 이미 트로피를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증명하고 그런 걸 즐기게 하게 만들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. 줄 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줄 서서 먹고 싶다와 여기는 이제 한 번만 먹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반응이 갈리는 것 같은데, 전자의 같은 경우는 이 줄 섰을 때의 경험조차 유쾌하게 만드는 매장들이 확실히 다시 또 가고 싶은 매장이 맞아, 있어요. 특히 여름이면은 너무 덥고 막 힘든데 시원한 이제 음료를 미리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고, 양산이나 이런 거 준비해서 씌워 드리고, 겨울에는 핫팩 갖다 드리고, 사실 이런 매장의 노력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더 줄 서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일 놓치지 말아야 할 게, 사람들이 일단 30분 이상 쓰면 이미 짜증이 좀 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무조건, 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나갈 때는 그 마음이 분명히 없애야 된다. 비슷한 경험인데 조금 달랐던 거는, 로티들은 선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먹는 순간에 평가가 되는데 선물을 평가할 수가 없어. 사기까지는 너무 불편했지만 주는 순간에 와 이거 줄 서서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산 거 너무 고마워라는 그 한마디에 누구가 싹 다 녹는 거죠. 잘했다, 잘 샀다, 다음번에는 조금 더 눈치 게임에서 조금 더 빨리 사야지가 되니까, 그렇게 경험을 만들어준 것도 되게 좋았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요. 오프라인인 사이니지, 그다음에 매장 분위기,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의 뭐 유니폼이나 뭐 태도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브랜드의 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유러피안 느낌의 인테리어가 있으면 메뉴가 거기에 묻는 브런치라든지 뭐 이런 메뉴가 있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, 만약에 갑자기 유러피안 느낌의 매장이 갑자기 김치찌개를 파는 거면 고객 입장에서는 프로의 느낌이 아니다. 최근에 좀 그런 게 되게 많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고. 저한테는 의미 있는 공간은 쇼니노이긴 해요. 확실히 여기는 공간에 좀 힘이. 쇼니노가 이제 이탈리아의 남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 공간에서는 꼭 남부에서 끝이 아니라 남부 여행을 하고 싶게끔 들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. 딱 두 부류거든요. 갔다 온 사람, 가고 싶은 사람. 이 두 개는 무조건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었는데, 그 메뉴부터 해서 매장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는 게 다 여행 영상이에요. 그래서 그 여행을 가고 싶게끔.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면 이 음식이 자동적으로 맛있게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, 결국은 스토리텔링에 이 공간을 다 의미 부여를 좀 싱크를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.
저는 딱 되게 명확한데 팀원의 그 상이에요. 어떻게 보면 비주얼? 왜냐면 버거보이 같은 경우는 타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브랜드의 공간이고 매장인데 미미옥은 또 그 쌀국수와 육수를 끓여내는 공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즈넉하고 되게 정성을 다해서 육수를 끓여내야 되는 그런 매장이다 보니까 신뢰감을 어떻게 보면 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. 쇼니노는 이국적인 바이브를 낼 수 있거나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. 공간 기획을 할 때 입구에서 어디로 들어와서 매대로 어디를 첫 번째로 가고 뭐를 고른 다음에 포스 앞에 서고 그 포스에서 포장을 하고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이 고객 동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매출 볼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되게 크게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카페 하시는 분들이 항상 포토존이라 하시고 되게 큰 거를 그러니까 매장 와서 뚝 놔두잖아요. 그 뒤에 테이블이 쫙 있는데 사장님 뒤에 사람들이 다 있다고 했어요. 그래서 셀카 찍을 자신 있으세요? 다들 없다고 하니까 포토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세우고 오는 거야. 근데 그건 실패한 인테리어거든요. 고객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누릴지에 대한 그 입장을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공간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쩌면 되게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저는 항상 브랜드 할 때 최고의 맛을 만들겠다,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라 생각해요. 하지만 소비자는 난 3,000원을 냈는데 5,000원의 만족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되게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 되게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 자연도 소금빵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. 성수동 가면은 그게 줄이 미친 듯이 있어. 너무 궁금해서 사서 먹어봤거든요. 근데 알겠더라고. 4개에 한 세트에 12,000원인데 대부분 소금빵이 지금 금액대가 한 3,500원에서 한 4,000원 정도 사이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버터가 많이 들어간 소금빵을 3,000원에 팔아.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먹었을 때 당연히 장사가 잘 되니까 금방금방 나올 때마다 먹으니까 와, 가성비 쩐다. 앞으로 그런 식의 매장들이 한동안 트렌드처럼 엄청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세계 매장의 컨셉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톤 앤 매너를 첫 번째 무조건 지킨다가 있고 그 키 컬러를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예전 같으면 그냥 감성 있는 사진 어디다가 이렇게 퍼와서 글 캡션을 좀 막 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냥 딱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디자인을 한번 가공을 해서 깔끔하게 올리는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엄청 딱딱하게 하지 않으려고요.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운 사진이 좀 좋아서 DSLR 같은 카메라로 막 엄청 화질 좋게 찍은 것만 올린다는 것보다는 매장에서 조금 더 내추럴하게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편이고,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런 뭔가 너무 정형적으로 찍은 사진보다는 가볍게 올린 사진들에게 반응이 더 좋은 것 같고, 플러스로 이제 영상이나 이제 릴스 관련해서 확실히 그게 더 반응이 좋아서 그런 것도 반반씩 배치하면서 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야겠다. 혹은 내가 진짜 누군가에게 내가 잘하는 분야에 영향력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 메시지로만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. 저의 경우 캠핑맨이라고 이거를 아이디를 만들어 버렸잖아요. 예전에 한번 호텔 간 사진을 한번 올렸는데 뭐라 하는 거예요.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은 게 그럴 수도 있겠다. 왜냐면 팔로우한 이유는 캠핑에 간 사진이나 캠핑에 관련된 사진을 보고 싶어서 한 거지 호텔은 너무 다른 거니까 그 뒤로 안 올려요. 전 다운타운이나 노트 계정에도 그 톤 앤 매너라는 것들을 지키면서 했던 게 있는데 햄버거는 햄버거를 먹는 개념도 있지만 행복하세요를 약간 그 말장난처럼 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걸 제가 다운타운 때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. 그 키워드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 음식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, 즐거웠으면 좋겠다 계속 저는 그 메시지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. 말이 끝나는 끝 말미에는 항상 그 말을 써주고. 이건 좀 하나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톤 앤 매너를 지켜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뭘 올려야 될지, 그리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될지.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세 개의 브랜드의 인격체를 좀 다 심긴 했어요. 미미옥은 푸근한 밥 해주는 엄마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써요. 버거보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막 뭔가 많이 하고 싶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처럼 써요. 그리고 쇼니노는 좀 간지나는 이태리 형? 인격체처럼 이게 갖춰지니까 미미옥은 좀 사진 못 찍어도 엄마니까 괜찮아. 꽃사진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사진이 좀 못 나와도 아니면 말투가 조금 오히려 더 편안하게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, 쇼니노는 이제 핀터레스트나 그런 거에서 보고 흑백 사진이나 혹은 막 그 이탈리아 남자랑 여자가 브런치 먹는 모습 그런 거 많이 좀 착안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좀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 위치 태그랑 그 브랜드 해시태그랑 매장 태그 그거를
다 들어가서 다 라이크를 누르고 그다음에 좋은 리뷰는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. 저는 인간 매크로라는 별명이 있는데 너무 라이크를 많이 누르면 계정이 멈추거든요.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이건 기계가 한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경우 전 10번 넘게 당했었고 일주일 동안 그러다 갑자기 아무 글도 안 올리고 그렇게 되면 사진을 올릴 수 있는데 태그나 글을 쓸 수가 없어요.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최대한 스낵으로서 지금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올릴까, 사진에 어떻게 편집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순간에 되게 어려워져요. 전 비슷해요.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다. 즐기면서 해라. 너무 집착하지 말고. 너무 진지해지지 마라. 좀 더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KPI라는 걸 잡잖아요. 뭐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지만 마케터들이 꼭 SNS 팔로워 수로 KPI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잡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럼 체리피커를 이용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하지 않게 키우니까 오히려 건강하게 팔로워들을 늘려가는 게 훨씬 계정에도 좋아서 이건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0명의 체리피커보다는 10명의 단골이 맞죠. 마팔로들이 낫죠. 댓글 열심히 달아주고 공감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. 사실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랑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져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이걸 보시는 브랜딩이란 뭘까라고 되게 그냥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봤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너무 좋지 않을까.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만나서 여러분께 또 다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또 꾸려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어쩌면은 되게 흥미로운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크게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저희 영상을 재밌게 봐줘서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